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뜻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수 방정식이라 하면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입니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 부등식이라 하면요, 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의미한다. 뜻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3x 제곱은 9, 2의 x 제곱 빼기 1은 16, 4x 제곱 2x 제곱 빼기 2는 0과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요,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가 뭐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우로 다시 말하면은 fx1과 fx2가 똑같다. 그러면은 x1과 x2가 같다는 의미죠. 즉 이렇게 집합이 뭐 x에서 y로 함수가 있는데 x1, x2가 있으면 여기 가면은 fx1, 여기로 가면 fx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수 함수는 이런 1대1 함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A의 x1과 A의 x2가 같은데 A는 양수고 A가 1이 아니라고 할 때는요. 당연하게도 이게 뭘 의미하냐? x1과 x2가 같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A가 양수이고 1이 아니다. B도 양수이고 1이 아닐 경우, 어, A의 fx랑 A의 gx라는 식이 있어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다. 그럼 밑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수인 fx랑 gx가 같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굉장히 이것만 나오면 그냥 땡큐인데 이제 조금 이제 응용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요. 그럼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으면은 자, 첫 번째는 밑이 같으면 만일 두 양쪽의 밑이 같아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아요. 이거는 여기랑 똑같죠, 지금.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점, 밑에 미지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밑이 1일 경우도 있습니다. 즉 1의 x제곱과 1의 5x제곱은 같잖아요. x가 뭘 들어가는지, 그쵸? 밑이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밑이 다항식이에요. fx의 또 x제곱, gx의 x제곱이 같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똑같이, 지금 지수가 x끼리 똑같잖아요. 그쵸? 아까는 위에는 밑이 같은 경우고요. 여기는 밑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인데요. 만일 지수가 같으면 당연하게도 밑이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수 같은 밑이 같아야죠. 그런데 지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x의 0제곱과 gx의 0제곱은 항상 1로 똑같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 fx의 x제곱과 gx의 x제곱에서 조건이 fx도 양수, gx도 양수라고 했죠. 이게 우리 지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나왔던 얘기지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되려면은요. 밑이 어떻게 됩니까? 밑이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지수식에서 또 치환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번처럼 3번을 얘기하는데, 지수에서 치환이 자주가 나오는데요. 음, 어, 지수에서 치환은 어떻게 하냐? 이제, 물론 당연히 공통 부분을 찾아서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긴다? 네, 치환한 범위가 생긴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범위, 요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어, 또 자주 쓰는 치환을 많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a의 x제곱을 t라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생깁니까? t는 양수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뭐 치환하는 거 연습을 해보면 a의 2x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t의 2제곱으로 치환하고요. a의 3x제곱이다. 얘는 t의 세제곱으로 치환하고요. a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얘는 a 곱하기 t로 치환이 되겠죠?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얘는 t분의 1로 치환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는 이게 최대치를 찾으면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1인 걸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대치수 구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죠? 어,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t제곱이 아니고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 그죠? 그러면은 a의 3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는 어떻게 치환되냐? t 세제곱에서 여기서 3t를 빼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위에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짝함수였고요. 밑에는 이제 홀함수였어요. 그래서 얘도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을 하면 얘는 t제곱 플러스 2로 치환하고요. a의 3x제곱 더하기 얘는 빼기죠, 빼기 a의 마이너스 3x 제곱을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3t로 치환을 합니다. 요 두 개의 이 두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a의 x 제곱이 보통은 이렇게 증감수 그릴게요. a의 x 제곱이고 이렇게 감수함수로 그리는 거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잖아요. 얘네 둘을 더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얘네 둘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1이니까 여기 2를 지나면서 요런 그래프가 돼요. 이게 y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 다음 거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 0에서는 둘 다 빼면 0이고요. 그쵸? 이 부분에서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더 커요. 뒤에 숫자가 더 커요. 그쵸? 그럼 여기는 음수가 이렇게 되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a의 x제곱이 a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양수꼴로 됩니다. 이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인데 이게 이거는 a가 1보다 클 때 모습입니다.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요.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게 x축 대칭 이동이 돼서 요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인데 0과 1 사이에 a가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뭐 그래프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하기는 짝함수, 빼기는 홀함수가 된다. 요것도 좀 알아두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지수가 있는 방정식에서 A의 fx 그래프나 A의 gx가 같다는 것과 또는 A의 fx랑 B의 fx, 이 경우는 밑이 다른 경우죠. 이 경우는 지수가 다른 경우. 여기서 해를 할 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은요, 해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해는 모두 실수 범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실수 범위. 그쵸? 실수 범위에서 찾아내는데, 첫 번째, 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밑이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랑, 두 번째, 지수가 0인 경우가 가능한지, 문제마다 다르거든요. 가능한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의 9제곱은 1의 7제곱과 같잖아요. 밑이 1이면. 그쵸? 또는 0의 8제곱은 0의 12제곱과 같잖아요. 마이너스 1의 9제곱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3제곱과 같잖아요. 이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으면 얘네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지수가 0인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수가 0인 경우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3의 0제곱은 5의 0제곱 전부 다 1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뭐 문제를 좀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 x의 x제곱 더하기 8과 x의 5x 더하기 2제곱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밑이 같고 지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8과 5x 빼기 2가 5x 더하기 2구나. 더하기 2가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을 풀어서 x가 2 또는 3이겠다. 뭐 요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밑이 1인 경우, x가 0보다 커야 됐으니까 0이나 마이너스 1은 안 되지만 x가 1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x에 1을 넣으면 1의 9제곱과 1의 7제곱인데 같네요. 그래서 x는 1도 된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x의 x제곱 더하기 8제곱이 x의 5x 더하기 2제곱과 같다. 이거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서 지금 이 양수 조건은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요 1, 2, 3, 3개는 똑같을 건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밑이 0인 경우랑, 밑이 0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따져봐야 돼요. 위치 0이면 0의 8제곱과 0의 2제곱인데 같잖아요. 그래서 0도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되나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의 9제곱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제곱은 또 같죠. 이거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5개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밑이 0, 1, 마이너스 1 또는 지수가 0인 경우도 따져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좀 어려운 함정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방식을 풀어라. 9의 x제곱,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3의 2x는 3의 x제곱 빼기 2x, 그쵸? 밑이 같으니까요, 그쵸? 2x는 x제곱 빼기 2x고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x는 0 또는 4가 되겠죠. 자,
이거는 2분의 3과 3분의 2, 뭐 지수 한 번만 뒤집으면 되죠? 2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3 하고요. 지수 뒤집으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5x 빼기 1이 같다.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x 빼기 1,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0, 1, 4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치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다고 생각하면 x 더하기 3과 13 빼기 x가 같다 그러면 2x는 10, x는 5,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이 1인 경우 생각해야죠. 0 초과니까 마이너스 1이나 0은 생각 안 해도 돼요. 1만 생각하면 1의 4제곱과 1의 12제곱 같겠네요. 그래서 x는 1도 된다.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은 지수가 같고 밑이 다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x 더하기 3이 5랑 같은 경우, 그래서 x는 2, 요거 쉽게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가 0인 경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3의 0제곱과 5의 0제곱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x는 0도 된다. 이렇게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치환하는 문제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는 0보다 크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4t 빼기 32는 0. 그쵸? 그래서 풀면은 마이너스 4, 8 아니죠.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맞죠?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8인데요. t입니다. t가 근데 0보다 크니까 t는 8이죠. 근데 8 쓰면 안 됩니다. t가 뭐였죠? 2의 x제곱이 8입니다. x는 3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셔야지 t는 8 쓰고 중간만 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분의 1로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1은 2. 양변에 t를 곱하면 역시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 t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t는 1이네요. 범위에 맞고요. 그러면 p는 1이니까 3의 x제곱이 1이야겠죠? x는 뭡니까? 0이겠네요. 자, 이것도 좀 활용 문제입니다.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9인데요. 9는 0인데요. 원래 이걸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돼요. 요 3의 알파와 3의 베타를 t로 치환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을 하면 알파랑 베타가 지수잖아요. 근데 지수끼리 더한 걸 알고 싶잖아요. 지수끼리 더하려면 밑을 뭐 해야 돼요? 곱해야죠. 두 근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납니까? 9가 나와야 되고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9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겠어요?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테리아 문제가 나네요. 박테리아 문제. 그 박테리아 이런 문제 우리 저번에 다루긴 했지만 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풀기 전에. 자, 초기 양이 A고요. 매 단계마다 R%씩 증가 후 N 단계 지난 후 전체 양은 뭘까요? 초기 양이 A였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감소할 때 있죠? 초기 양이 A고 매 단계 R%,
감소합니다. 뭐 냄새 같은 게 줄어든다 뭐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전체량은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미안한데 여기 100분의 R 해야 되죠. 예, 100분의 R. 자, R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기량이 A고요. 매 단계 이번엔 퍼센트가 아니고 R배씩 증가한다. 증가 후 n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r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문제 볼게요. 한 마리 박테리아는 한 마리 기준입니다. x시간 후 a의 x제곱 마리가로 증식된다. 처음에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시간 후 2500마리가 되었을 때 봅시다. 그러면 한 마리일 때는 a의 x제곱씩 증가하잖아요. 20마리일 때는 어떻게 증가합니까? A의 X제곱을 20배 하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지났는데 이게 3시간 후에 2500마리가 됐다. 그러면 이게 뭐냐? 20 곱하기 A의 3제곱은 2500. 그쵸? A의 3제곱은 요거 하고 250 나누기는 125. 뭘 세제곱하면 125 나요? A가 5겠구나 라는 걸 알습니다. A가 5. 그러면 20마리 박테리아가 12,500마리가 된다. 그러면은 A가 5였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5의 X제곱이 언제 12,500이 되네요. 또 풀어봅시다. 그러면 1250을 2로 나누면 625. 그쵸? 5의 4제곱인가요? 5의 4제곱이 625죠. 5의 4제곱이 625니까요. x가 4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시간 후에 12,500마리가 된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수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치를 갖게 해서 풀고요. 미치에 미지수가 있으면 미치, 그냥 보통으로도 1번식으로도 풀지만, 미치 1이 되는 경우, 아니면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따져봐야 된다. 치환할 때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